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금융특별시민의 특별 진행자로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식 전달을 위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닥터훈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됐던 대구 지역 새마을 금고 부도 사태, 경영 부실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새마을 금고가 사실 전국에 있잖아요. 네.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새마을 금고 특히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다 보니까 요즘 대구 지역의 새마을 금고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요즘에 고금리 예금에 대해서 네.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새마을 금고 경영 부실 사태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긴 현상인지 또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관련해 있는지 또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뉴스나 기사를 보면요, 이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네네. 자, 이 PF 대출이 대체 어떤 건가요? PF 대출이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금융권이 큰 규모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사태도 PF 대출의 부실과 관련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좀 더 크게 최근 부동산 침체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시행사들은요, 대규모의 돈을 금융권으로 빌려서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분양 대금을 받아서 금융권에 다시 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공사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분양이 잘 되면 왜 우리 보통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1차, 네. 2차, 3차, 4차 이렇게 돈을 내서 그렇죠. 금융사로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부동산 침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못 갚아버리게 되고 여기로부터 생기는 막대한 이자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둔촌 주공 사태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대구 새마을 금고 사건도요, 요 PF 대출이 컸기 때문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규모도 크겠지만 안에 어떤 사업 내용에 부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 동성로면 거의 가장 중심이죠. 중심가죠. 그렇죠. 예, 다인 로얄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입니다. 아시죠? 이제 분양 시장이 한참 좋을 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져서 네. 아파텔도 분양 인기가 있었거든요. 인기가 많았죠. 네. 이런 PF 대출을 2016년에 대구 지역 7개 새마을 금고 연합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PF 대출을요. 근데 2019년에 왜 우리 공사비 증액 문제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공사비 증액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게 돼요.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여러 올랐죠.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값 오르고 관련된 공사 비용들이 많이 올랐죠. 네. 보통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우리 둔촌 주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권에서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강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안전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겠죠. 그렇죠. 금융권은 결국 돈을 굴려서 또 더 큰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마을 금고 7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돈을 회수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별다른 조건 없이 만기를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네.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부실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새마을 금고는 지역의 지역연합, 지점, 법인, 단독법인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이게 부실이 우려되니까 네. 대출금의 약 55% 정도를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본사에서 공문이 오면 따라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좀 부실이 우려되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 새마을금고 대구 지역 7개 연합은 이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죠. 한마디로 난 그대로 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어떤 이제 뒤에서 보니까 다인건설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들로 좀 보이는데 정확한 팩트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고요. 네. 어쨌든 나는 배째라 나는 갚을 능력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정말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네. 이제 어쨌든 돈을 회수 못하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대출을 했는데 돈을 회수 못한다. 손실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청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분양자들한테요? 예, 분양자들한테요. 어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분양자가 이자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게 분양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정말 그 많은 거를 꼼꼼하게 보기 그렇죠. 사실 쉽지 쉽지 않으니까 않습니다. 일반인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독소 조항이 이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분양자가 책임지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그리고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고, 속상한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많이 예치해 놓으신 분들은 내 돈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어떻게 잘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네. 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은 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1금융들은 거의 걱정을 안 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새마을금고, 네. 단위농협, 신협 등은 자체 보호 준비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도가 없이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기관이라는 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새마을금고의 형태에 따라서 독립법인인지 아니면 본점인지 지점인지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독립된 법인이라면 네. 각각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본점에 5천, 지점에 5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점에 5천, 지점에 2천. 근데 혹시 부실로 법인이 묻어났다가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이거 거죠. 꿀팁이다. 그렇죠. 꼭 확인을 네. 해보셔야 될 것 네, 같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부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예금자 보호라는 게 소정의 이자까지 합쳐서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거든요. 여기 소정의 이자는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 당시에 제공했던 고금리는 아니고요.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게 그때 됩니다. 당시에 시중은행의 금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는데 보통 통상 2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런 걸 또 대비하고자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긴급 생활 자금으로 먼저 우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내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그리고 PF 대출이 무엇인지 또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